자,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과 너무너무 흡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 의왕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어제 오후 12시 반쯤에 이곳이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이곳에 엘리베이터에서 2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이 타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 12층에서 탑승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돌연 10층 버튼을 누르는데요. 그런 다음에 여성의 목을 조르고 무차별 폭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서자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서 강제로 끌고 내렸습니다. 이 남성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에 복도 옆 계단으로 여성을 끌고 가려고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끌고 가면서도 폭행을 계속했습니다. 아는 사이가 아니었겠죠, 당연히. 전혀 아니죠. 같은 동에 살긴 하지만 인연식도 없는 사이가 맞았고요. 저 남성 혼자 살고 있답니다. 재작년에 이사를 왔고 그리고 집은 이제 부모님이 마련해 준 집이라고 하는데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살고 있는 사이. 그나마 이제 뭐 흉기 같은 걸 소지하지 않은 게 그나마 좀 다행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잡힌 겁니까? 자, 여성의 비명을 들은 이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출동을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면서 이 폭행이 끝나게 됐는데 아주 많이 때렸습니다. 그래서 얼굴하고 갈비뼈에 큰 부상을 입은 상황이고 이 사람 당시 술이나 약물에 취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행위를 했던 것으로 좀 아니, 맨정신이었다고요? 맨정신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사건을 목격했던 그 동네 주민분들 얘기 들어보시죠. 그렇게 문 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막 진짜 죽었을 때 오열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누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 뭔가 가족이 집에 들어와서 문을 딱 열었는데 누가 몸에 나갔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니, 누구 폭행할 거란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그걸 딱 와서 제재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지가 벗겨지는 것처럼 보이더라. 자,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하하, 성폭행하려 했다. 저거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찰에 잡혀가서 저 남성 성범죄 저지를 목적이었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이 사람이 저 12층에 살지도 않습니다. 원래 더 높은 층에 사는데 일부러 12층까지 내려와서 엘리베이터를 탔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성이 혼자 타고 있을 경우 범행을 저지를 거르고 아예 마음을 먹고 계획을 그렇게 짰던 거고요. 그다음에 10층에서 강제로 내려서 비상구 계단으로 끌고 가려고 했었고 그 과정에서 여성이 저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또 폭행을 또 했던 겁니다. 자, 이게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CCTV가 공개가 된다면 더 정말 보시기에 끔찍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CCTV 영상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그 지금 피해자의 상태가 많이 안 좋다면서요. 네, 그 주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심각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여성이 쓰러져 있었고 오른쪽 얼굴이 특히 많이 붓고 또 입술도 터졌는지 퉁퉁 부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가슴 밑부분도 많이 빨개져 있는 상태였다고 하고요. 당시 그 가지고 있던 소지품들, 귀중품들 이게 다 떨어져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였고 그래서 문은 계속 닫혔다 열렸다를 반복하고 있는 데다가 휴대전화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자, 교수님, 이게 맨정신이었고요. 대낮에 그것도 아파트 한복판에서 저런 짓 일단 너무 엉성하지 않습니까? 저 짓을 해놓고 안 걸릴 생각을 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무서운 게 본인이 앞뒤 가리지 않고 성욕이 발동했다라고 해서 지나가는 그 여성을 갖다가 무작위로 선택을 해서 그것을 시도하다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 어떤 그 성관계까지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뭐 약물이라든가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일들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 저런 종류의 괴물들이 곳곳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마치 그 지뢰밭을 걷는 그런 기분을 우리 일반 그 선량한 시민들은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즉 다시 말해서 이 사회의 어떤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참 이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제가 사는 곳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어떤 여성분이 같이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타면은 안 타요. 제가 왜 안 타세요? 그러면 먼저 올라가시라 그럽니다. 자, 이런 일이 계속 이렇게 벌어지니까 그렇죠. 이게 그런 거예요. 저도 무서워. 솔직히 그런 경우를 당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사람을 못 믿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건 최초의 경찰은 폭행, 상해
이런 범죄로 이제 입건을 하고 체포를 했는데 실제로 의도는 뭐냐면 성폭행, 강간을 하려고 지금 했던 것이기 때문에 강간의 미수,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간 미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간 미수가 될 수 있는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고 구속영장은 강간치상으로 지금 신청을 한 상황이고요. 내일 영장 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교수님, 이게 지금 뭐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같은 걸 보면 부산 그 돌려차기 사건 모방 범죄냐?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앞서 그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분이 저한테 좀 전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 피해자분을 좀 돕고 싶다고, 만약에 이 피해자분께서와 연결이 되면 이 피해 회복 과정에서 본인이 이런저런 좀 조력을 해주고 싶다는 얘기도 전하셨는데, 교수님 뭐 짧게 좀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우리가 꼭 짚어야 될 것이 이 남성이 그 청소년 시절에 강간 미수 혐의로 인해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폭행 범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상습성이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범죄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제가 봤을 때도 이거 쉽게 그걸 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만 본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이 사람은 위험한 인물이고 앞으로 재범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이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조치가 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